안녕하세요. 수지 맞은 우리 드라마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스스로 파양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현성이 드디어 큰 결정을 내렸네요. 진나영이 진수지 동생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받아들이기가 너무도 힘이 든 상황에 진수지와의 진실을 폭로하는 영상이 새로 업로드되면서 일이 너무도 커져버렸네요. 김마리와 한진태는 진나영이 진수지 동생인 걸 알고 결혼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죠. 물론 고민을 한 건 영상을 보기 전의 입장이고요. 한현성은 순간 혼란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채우리로부터 진나영이 어떤 사람인지 사건의 모든 과정을 듣고 난 후 어지럽기까지 했었는데요. 바로 그 후 인터넷으로 업로드된 영상까지 보고 나니 도대체 진나영이라는 사람이 가진 진실이 과연 무엇인가 완전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 마찬가지죠. 김마리가 퇴원을 하고 진나영이 가족 식사에 초대되어 온 이후 하루하루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정신을 가다듬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수지 동생이라는 사실도 아직 받아들이기 힘든 입장에 진수지에게 행했던 파렴치한 짓들이 인터넷에 모두 공개가 되어버렸으니 갈피를 잡기 힘이 든 상황이 된 건 당연한 일인데요. 더구나 진나영이 해들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던 일을 두고 한현성이 미혼인 상태로 임신한 여자와 함께 다니고 있다는 기괴한 소문까지 파다하게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정신없는 때에 한현성이 갑자기 파양을 주장하고 나섰네요. 도대체 스스로 파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럼 이제 한현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나하나 살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시기 위해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파양이라는 말은 입양했던 사실을 깨어버리고 없던 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진나영에 대해 새로운 진실이 하나하나 양파 껍질처럼 벗겨지고 있는 가운데 한현성이 파양을 하겠다고 나섰죠. 한현성은 지금의 사건을 가장 조용히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나 이제 무슨 말을 들어도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 내 아이가 맞긴 맞아요? 대답해요.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맞냐고. 한현성은 진나영을 찾아가 윽박지르며 몰아붙였네요. 진나영이 진수지에게 했던 일들을 다 알고 나니 정말 기가 막혔던 것인데요. 더구나 진수지가 진나영에게 그런 일을 당할 때 속수무책으로 손을 쓰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렸던 한현성입니다. 제대로 막아주거나 해결을 해주지는 못했지만 진수지의 그 고통과 눈물을 생생하게 옆에서 봤던 인물인데요. 더구나 자신이 옆에서 진수지만큼이나 힘들게 그 시간을 견뎠었죠. 더구나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과정에서 자신과 진수지가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 한현성은 그 일을 꾸민 가해자를 찾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생각했었죠. 그런데요. 그 일을 만든 인물이 바로 진나영이었네요. 자신 앞에서 그리고 김마리와 한진태 앞에서 책을 쓰는 작가라면서 그렇게 우아한 척 몸을 낮추던 릴리였는데 말이죠. 한현성은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 없었죠. 가장 놀라운 건 PD가 영상에서 공개한 진나영이라는 사람의 모습이었죠. 아무리 봐도 한현성에겐 자신이 알던 그 릴리의 모습이 아니었던 건데요. 더구나 자신이 저지은 일을 아주 교묘하게 진수지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 쇼를 하는 모습은 더욱 경악을 멈추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피를 나눈 친언니는 아니라지만 진수지와 진나영은 어려서부터 언니 동생으로 법이 정하는 가족으로 한 집에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언니를 모함과 억지 누명으로 완전 폭력 의사의 인간 쓰레기를 만들어 놓았던 건데요. 이쯤 되면 진나영이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모습을 보여주든 그걸 있는 그대로 믿는 건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현성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진나영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해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을 해봐도 자신의 아이를 품고 있는 진나영을
버릴 수는 없었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끝까지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었던 건데요.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스스로 파양을 하겠다고 말이죠. 자신이 저지른 일을 가지고 부모님께 고통을 드릴 수는 없었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된다면 병원뿐 아니라 재단 전체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루머에 시달리게 될 텐데요. 제가 모든 걸 다 쌓아안고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사실 한현성은 입양아입니다. 김마리는 한진태와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를 사랑했었죠. 그 사람이 없다면 세상에는 조금의 의미도 없다 생각하며 열렬히 사랑했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집안의 반대로 결혼도 할 수 없었고 더구나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죽고 말았습니다. 김마리의 뱃속에 아기만 달랑 남겨놓고 말이죠. 김마리는 사랑하는 연인을 따라 세상을 떠나고 싶었지만 자신의 몸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 때문에 죽음 대신 아버지가 결정한 사람과 결혼식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한진태인데요. 김마리는 한진태와 결혼해 한동안을 남들처럼 그렇게 살았었죠. 더구나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고 조금씩 자라는 동안은 다시 행복해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며 희망을 품기도 했었는데요. 그땐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당신과 함께라면 다시 행복해질 수도 있겠구나 희망을 품었었어. 얼마 전 병실에 입원해 있을 때 한진태는 김마리의 병실 소파에서 새우잠을 자며 밤을 샜었는데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김마리가 독백했었죠. 한때는 다시 행복해질 수도 있겠다 생각하며 가슴이 따뜻했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행복을 잠시 생각했던 것만으로도 벌을 받은 걸까요? 김마리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 생기는데요. 그게 바로 사랑했던 사람과의 사이에 태어난 그 아이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아무도 없는 집에 한진태와 둘이 있던 아이가 갑자기 실종이 되어버린 건데요. 그날 이후로 평생 김마리에게선 웃음을 볼 수 없었네요. 겨우 5살 된 어린 아들을 더구나 사랑하는 남자가 남겨준 보물 같은 아이를 잃어버렸으니 세상이 무너진 느낌으로 지금까지 왔던 것일 텐데요. 결국 다시 찾을 가망이 없어지자 한진태와 김마리는 그 아이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입양했었죠. 도저히 그 빈자리를 견딜 수 없었던 건데요. 그 아이가 바로 한현성입니다. 친아들을 다시 찾으면 좋겠지만 못 찾게 되더라도 한현성을 진짜 아들같이 그렇게 키워보자고 정성을 들여 그렇게 이제까지 왔던 것인데요. 하지만 이제 한현성은 떠나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죠. 자신이 계속 해들재단의 가족으로 남아있다면 혼전 임신과 갑질행위를 한 진나영의 이름이 늘 해들재단 함께 하게 될 게 분명했던 건데요. 이제까지 키워준 부모님에 대한 은공을 갚은 하나의 방법으로 한현성은 스스로 파양을 선택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런 상황으로 일이 진행되면 가장 입장이 곤란해지는 사람은 바로 진나영입니다. 진나영은 장윤자에게 말했었죠. 진수지에게 상처 입은 한현성을 달래주다. 자신도 모르게 한현성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했죠. 그럼 진나영은 한현성을 위로해주고 달래주려고 사채까지 내서 오피스텔 708호를 빌리고 명품 옷을 입고 다니며 그러고 살았던 것일까요? 진나영이 708호에 들어온 건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다시피 해들재단의 외아들인 한현성을 꼬드겨 임신을 빌미로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돈이라도 뜯어내야겠다 계획을 꾸몄던 거죠. 장윤자가 무슨 돈으로 명품옷을 입었냐 물었을 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투자하는 거라고 답을 했었죠. 그런데 한현성이 입양이라니, 이 상황에 스스로 파양을 한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일까요? 한현성 배후에 있는 해들재단이 아니라면 진나영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투자를 하고 정성을 들일 필요가 없었죠. 한마디로 해들재단이라는 뒷배경이 없는 한현성은 자신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건데요. 진나영은 한현성이 파양을 하는 즉시
자신도 유산이 되었다면서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겠네요. 어차피 처음부터 정상적인 관계로 만들어진 사이도 아니기 때문에 진나영은 조금도 미련이 없던 건데요. 한현성이 해들재단에서 나오게 되자 이렇게 쉽게 두 사람의 관계는 정리가 되겠네요. 가장 힘들어진 사람은 김마리입니다. 썰물이 쓸려나가듯이 텅 비어진 김마리의 집인데요. 이제 김마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아들을 찾아 나서게 되겠네요. 아마도 머지않아 채우리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두 알게 될 텐데요. 김마리는 마당집 최선영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었죠. 이혼을 하자던 한진태가 힘들 때마다 마당집에서 식사를 하며 최선영과 개인적인 교류를 가지고 있다 오해를 했던 건데요. 그렇게 마당집을 드나들긴 했었지만 김마리가 생각하듯이 한진태와 최선영이 서로 개인적으로 마음을 주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김마리는 지나치게 그 부분을 문제 삼았었고요. 그랬던 마당집에서 채우리가 성장을 했다니 김마리는 최선영이 너무도 고마울 뿐인데요. 더구나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해들재단의 해들병원에 채우리가 의사로 재직을 하고 있었으니 너무도 반갑고 너무도 감동스럽게 아들을 맞이하게 되겠네요. 최선영 역시 채우리를 떠나보내기는 하지만 대신 친딸 진수지를 찾았던 건데요. 빨리 진수지도 최선영이 친엄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마음 놓고 엄마 품에 안겨 한껏 서러움 풀어놓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수지 맞은 우리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